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어떻게 된 건지 우선 상황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번에 전해드린 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로 본회의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라도 이 본회의에서 이제 그 91개 법안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 본회의 계획까지는 했는데 정의화 의장이 10분 만에 사내를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는 30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만 밝히고 사내를 했는데, 예.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지도부부터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이 야당 측 요청에서 이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의사 일정 일부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례를 선포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30일 본회의를 예고를 하면서 이 상임위는 오는 29일까지 국정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법사위는 43개 계류 법안을 신속히 심사를 하라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30일 그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확실히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을 함께 밝히기도 한 거죠. 예. 이렇게 10분 만에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발언권도 주지 않고 그냥 사내 선포했다면서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의화 의장 이거 물러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퇴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에서. 예. 근데 물론 이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반려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하자.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해보면 시간을 조금 더 줌으로써 세월호 특별법까지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30일 열리는 본회의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여기에 깔려 있겠고, 정의화 의장 입장에서. 설령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덜게 되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야당한테 줄 만큼의 기회는 다 줬는데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히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부담을 모두 야당에게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강행하지 않으면서 다음번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어떤 모양새를 정의화 의장은 취한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꼭 정말 국회의장 물러가라는 것보다는 정말 다음번에는 그냥 하자 이런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물러가라고 한다고 물러가겠습니까? 지금 28일에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여당과 정의화 의장의 스탠스가 정해질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 때 이제 세월호 가족 대책위 쪽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족 대책위가 입장이 선회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특별법 협상 타결에 파란불이 켜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이 일제히 좀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그게 좀 해서 어제부터 좀 가족 대책위 쪽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취재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유경건 대변인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거든요. 유경건 대변인은 처음부터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똑같아요. 원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 갖는 것이다. 근데 정치권에서 그게 안 된다면 우리한테 대안을 한번 내놔봐라. 그렇죠. 벌써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언론들은 이렇게 미묘한 입장 변화 이렇게 막 쓸까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제 박범계 원내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러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애초에 안에 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오늘 유경근 대변인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당의 작전에 우리가 말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야당과 유족 대표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국회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담이 야당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가족분들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한 겁니까? 어제 면담 자리에 들어갔던 인사 한 분하고도 이제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특검 추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사전 동의냐 사전 추천이냐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예. 예. 구체적 안은 아니지만 뭔가 거론들은 있었다. 분위기상 그렇군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관건은 역시 또다시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은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그럼 야당 보고 그 거죽대책해서 안을 갖고 와라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과연 여당이 이런 태도로 보이는 게 바람직한지도 사실은 이건 사실은 여당이 먼저 나서야 되는 문제인데 왜 그 팔짱 끼고 지켜봐야 되는지 저도 좀 사실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새누리당 입장은 지금 그런 거죠. 예. 새누리당은 이런 논리겠죠.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에 2차 합의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네. 그게 야당에서 거부됐으니 야당이 새로운 안을 가져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최초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새누리당이 먼저 그 세월호 유족들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첫 출발이 약간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한 3번인가 만나긴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죠. 지금은 직접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제안도 없는 상태고. 네. 주말 사이 글쎄요. 극적 반전이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군요. 전방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